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영등포 마을 이사장 맡고 있는 동네에서는 용갈이라고 불리고요. 이런 이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새는 아니고 한 4, 5년간 동네에 있으면서 동네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닮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있으면 즐거운 분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분을 오늘 같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은 당산 일동에서 아주 꾸준히 일을 많이 하시는 당산 일동 새마을부녀회장 이선숙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산 일동에서 지금 한 38년간 살고 있는 당산 일동 부녀회장 이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오목교예요, 오목교. 오목교 바로 지나서 그때 논밭이 되게 논이었는데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서 유성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을 탔었는데 여기 서울에 시집 와서 첫 해 남편이 스케이트를 되게 잘 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때가 오목교였었어요. 그럼 남편분이 계시는군요. 이분이신 것 같은데. 남편분 어떤 분이세요? 대전에서 학교가 나왔고 대전에 지인이 소개로 만났는데 잘 만났는지 잘 못 만났는지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영등포 당산동 지금 자리에 보금자리를 꾸리시고 아마 이렇게 명절도 보내셨던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자 좋은 엄마 같은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신가요? 좋은 엄마? 그래서 좋은 엄마였겠죠. 애들이 잘 그렇구나. 컸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같이 찬양대 하신 건 같이 교회를 다니시고 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애들이 그래서부터 아빠 이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해마다 매년 교회 이제 저기 가족 찬양대회가 있어서 이게 혼자 교회를 다녀서 가족 찬양대회를 할 때 언제나 이렇게 자기는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 처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가족 찬양대회면 되게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애들이 뿔뿔이 헤어져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마다 할 때는 우리가 꼭 참석했었어요. 이럴 때는 너무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새로웠지만 또 재밌었던 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자 좋은 엄마이자 또 좋은 아내라고 해야 되나요? 하시지만 그 지금 금풍떡방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거의 다 혼자 운영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일을 맡으셨더라고요. 이게 네. 2013년도면은 네. 거의 한 7, 8년 전인데 그럼 이때부터 마을 일, 동네 일을 좀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남편이 여기 영등포 당산동 토백이에요. 여기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동네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남편이 동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적으로 동네 활동에 대해서 조금 동네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의 권유로 동네 활동 좀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 좀 저기 가입만 해달라고 그래서 한 것이 이 새마을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때부터 떡집 말고도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김장도 예, 저희가 매년 하시죠? 예, 그렇죠. 한 몇 포기 정도 하세요? 김장을 매년을 서울시청 김장, 그다음에 이제 구 김장,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 김장, 이게 서울시청 김장이 박원순 시장님인가 그 전서부터 서울시청 김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새마을 자체에 서울시 자체에 김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 김장, 구청에서 하는 구 김장, 그리고 이제 동 김장, 우리 집 김장.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는 한 달 동안 거의 김장만 몇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백 포기씩, 몇천 포기서부터 몇백 포기, 몇십 포기까지 하여튼 몇 번씩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동네 행사가 뭐 단오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계탕 봉사 같은 것도 그렇죠. 그때 예.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어디 보니까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또 이렇게 어르신이나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나눠주는 그런 것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새마을 분여회 하면 예전서부터 이제 새마을 하면 동네에서 이제 잘 살아보자의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아니지만 분여회들이 하는 역할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좀 약간 그늘지고 소외된 분들한테 뭐 김장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밑반찬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여름철 게 삼계탕은 또 뭐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을 대접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 뭐랄까 좀 가장 이렇게 하기 힘든 일들을 좀 많이 분여해서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로 그때 그 전에 이야기했을 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해결이 됐는데, 하신 말씀 중에 이 일을 왜 하세요? 이 힘든 일을 여쭤봤을 때 한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근데 첫째 이 말씀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관에서 하지 못하는 주민복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보면 그 관에서 예전에는 이제 다 이렇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 했지만 이게 이제 인구도 많아지고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관이 다 할 수 없는 소소한 일들을 우리 같은 그 봉사단체들이 같이 참여해 줌으로써 그 좀 더 그 사회가 따뜻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뭐 이런 소소한 것들로 인해서 대단한 경제 발전의 어떤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이룬 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은 격차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격차들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그 아픈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듬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었어요. 네. 예. 저도 그 말 듣고 되게 감명 깊었고요. 아니 근데 뭐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일을 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의 애국심을 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나누는 게 그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나눈다는 게 그게 굉장히 마음 뿌듯한 일이죠. 네. 그래서 동네에 이제 아시는 분 엄청 많이 늘어났죠. 관계망이 엄청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많이 알죠. 네. 그래서 동네에서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아유, 아니요. 근데 그렇진 않으신가요? 봉사를 하다 보면 네. 보이지 않게 칭찬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듣죠. 네. 그게 또 뭐 그러려니 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다른 분들은 봉사를 하면은 되게 이렇게 목에 기부수가 좀 생긴다든지 나 이거 했어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 분여회 같은 경우는 거의 손에 안 보이는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정물에 손 담그는 건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하는 일들이 뭐 김치 담아야 되고 반찬 만들어야 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중물에 손 담그는 일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리고 뭐 그게 집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뭐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봉사해서 어떤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뭐.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런 게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 고민도 하시면서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다른 분들하고 이런 경험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제가 이선수 선생님이랑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만큼 활동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산골 생활상권 활성화 지금 해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생활상권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딱히 어떤 일이라고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당산일동 나쁜 카페에 조금씩 카페를 정화하고자 하는 운동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생활권 사업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 동네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살기 좋은 그리고 좀 더 편안한 그리고 아이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저희 생활 기반서부터 기반에 그곳에 기초를 하고 있지만 그 생활 기반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사회적인 어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소개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 저는 이선숙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선숙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지역에서 오래도록 어떤 좀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어떤 기부와 후원이랑 애씀이 아니라 누구나도 이 동네에 산다면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폼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역할을 영등포에서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너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얘기를 해? 했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요런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주죠. 많은 분들한테. 그러면은 여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어우 역시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예, 그리스의 그 항구 이름이 되게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 곳인데 산토리니.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구글 접속해서 가장 살고 싶은 곳 할 때 거의 1위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살고 싶은 곳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강도 있고 여긴 스위스 어디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기도 좀 신선하고 좋고 애들 키우기도 좋고 예, 애들 키우는 얘기 나오니까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평이나 이런 데 별장 짓는 분도 계시고 마당에 있는 집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멋진 별장을 짓고 싶다. 예. 이거는 무슨 영화 어디에 나왔는데 건축학개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고 싶은 곳이 어디야? 질문했을 때 상상하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상상한 이미지라고. 근데 영등포 꼭 영등포 아니라고 하고요. 그냥 자기가 사는 곳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들어갈 때마다 자연의 변화를 좀 느낍니다. 왜냐면 가로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도 있고 그리고 한 번씩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냥 제가 찾아 들어와서 저녁을 먹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곳은 그런 곳이죠. 근데 영등포 가면은 이런 곳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잘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살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상상의 이미지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선숙 선생님 같은 분이 대단히 소중한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부터 마을 공동체가 시작되거든요. 마을 공동체 지금 여러분이 사시고 싶은 곳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저는 공동체 활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분은 난 도곡동 무슨 타워팰리스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돈이 많아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내 처지에 맞게끔 내 동네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는 모든 공적인 활동을 저는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 3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최소 자가가 돼야지 동네에 안정감이 생기죠. 전세 산다든지 월세 살면은 그런 안정감을 바라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주요하게 활동하시는 학부모나 이렇게 30대, 40대 만나면은 불안한 삶에 대해서는 다 그러려니 해요. 이제 벌써 나 혼자만 불안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이 동네에 사는데 뭐가 돼 많이 편하지? 이걸 어디서 얻었냐면은 사회적인 유대감에서 많이 찾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여기서 사회적 유대감은 좀 어려운 말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꼬맹이들이 한 달간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집에 있고. 예. 근데 한 달 만에 집에 딱 돌아왔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집이 제일 편하다. 집만한 데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가 버스에 내려서 자기 집으로 걸어갈 때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고 저희 당산골 생활상권에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는데 1인 가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5번 출구로 와서 집으로 올 때는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편안한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상한 카페가 있다든지 이러면 좀 얼굴이 좀 어두워지겠죠. 하지만 그런 사회적 유대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는 게 익숙함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선숙 쌤 같은 분들이 만든 동네 다양한 기반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관계 기반의 안전망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어두운 골목을 가도 자기 집이 그 안쪽에 있으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처음 온 사람들이 어두운 골목을 하면은 불이 없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가가호호를 다 알고 동네에서 만난 모임이 몇 가지라도 있으면은 그 마음이 훨씬 더 누그러들고 자기 동네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관계 기반의 새로운 사회 디자인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공간은 영등포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한 거의 7년 정도 텃밭이 있었는데 이 텃밭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여기는 솔직히 구유지였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구의 땅이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쌓아둔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뭐 이렇게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갖다 둔다든지 뭐 차량이 잠시 선다든지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태풍이 오면서 큰 바리케이트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도시 농부를 여기서 해보면 안 될까요? 이런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돈 안 들이고 한 1, 2천만 원 정도 그냥 땅에 흙을 깔고 그때부터 자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텃밭을 분양을 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3월 달에 분양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아침 6시부터 줄이 굉장히 길게 분양 한 텃밭을 받기 위한 분들이 줄을 섰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텃밭을 계속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공공자산이 있을 때 그 모임을 제안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누구나가 조그마한 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한테 가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하는 일은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이런 관여하지 못하는 소소한 자기의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이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동에
확장적으로 하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게끔 하는 거를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의 사례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의 그 프로세스 코드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즉 말해서 나의 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살면서 뭐가 불편해. 저번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당근마켓이 생겼지만 당근마켓 있기 전에는 그 옷이라든지 아이들이 커가면서 뭔가 좋은 옷도 애들 크면 금방 버리든지 아니면 가족 누군가한테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족 관계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부모들끼리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엄마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그 여러 명 있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럼 우리 애들 옷만이라도 내놓고 서로 파는 그런 장터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그래? 그러면은 토요일 날 어디에 모여서 같이 우리 집에서 합시다. 아니면 조그만한 어디 공간이 있으면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한 세네 집이 이렇게 모여요. 저는 이거를 우리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모두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행동.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다시 돌아와서 제 필요가 충족이 되죠. 왜냐하면 제 옷은 다음 누군가한테 전해졌고 나는 어떤 약간의 돈적인 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나로 들어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사러 온 또 다른 엄마가 다시 내게 되고 그 엄마가 자기도 풀리면은 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요게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로 뱅글뱅글 돌려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종의 공공자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공공자산이라는 하는 것은 어떤 엄마들의 어느 공간에 자기 옷 파는 모임 이런 거죠.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자기 옷을 그러니까 아이들 옷을 자기의 어떤 그 필요와 이런 걸로 다 나눌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영등포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잘 엮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영역이 많아지고 그 관계가 더 넓어져야지 제가 이 동네에 살면은 되게 재미가 있고 또 누굴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단순히 화폐가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이 제 주위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동네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 생활상권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이 생활상권이 단순히 한두 명의 상인들만의 어떤 발전이 아니라 그 상인이 곧 동네의 발전, 그 동네의 발전을 지지하는 또 다른 이 동네 바깥에 살 사람들의 어떤 유입 이런 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서 이 동네가 내가 지나가는 도로, 내가 들어가는 동네가 되게 기분 좋고 그리고 내가 살만한 동네네 하는 내 심리적인 마음과 유대감이 올라오는 그 목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생활상권 더 진행될 때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